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현재 러시아의 군사 전력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를 위시한 서방의 적들이 러시아를 갈기갈기 찢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키예프에 제공한 능력을 신중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국가들의 모든 군사 잠재력에 직면했지만 모스크바의 목표 달성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구와 가까워지려 애썼지만 그들은 다른 저희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는 지속적으로 동포적 관계를 수립하려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형제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수년 동안 에너지 자원을 무료로 공급했고 심지어는 차관도 제공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를 러시아와 싸우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국가와 경제를 군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국방의 이익을 위해 파괴된 과거의 전철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국방 메커니즘의 모든 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은 보고에서 올해 첫 번째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7,000헥타르 면적의 지뢰 제거를 완료했고 10만 명 이상이 작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3위일체 핵전력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찌르콘 해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해군에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1월부터 고르시코프 제도급 호위함에 장착돼 운용될 예정입니다. 제식명 3M22인 지르콘은 2019년 공개된 이후 계속 성능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사정거리가 최소 1500km의 속도는 무려 마하 9에 달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르콘 미사일은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이나 구형 오닉스 미사일과 같은 구경으로 러시아 해군의 모든 순항 미사일 함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쇼이구 부장은 또 사르만 ICBM도 이미 러시아 전략 미사일 부대에 배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전력이나 미사일 부문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쇼이구 부장은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를 69만 5천의 계약병을 포함해 150만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 편입된 영토의 보급라인이 확보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동원한 병력으로 해당 지역을 안정화하면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림 지역으로의 물 공급이 회복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로의 보급라인도 확보됐으며 민간 인프라 건설도 재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에 건설되고 있는 새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리우폴은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가 민가의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에 저항했던 도시입니다. 수많은 민가가 파괴돼 오갈 데 없는 시민들에게 러시아 연방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해 무료로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전화가 휩쓸고 간 마리우폴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각 지역으로부터 온정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매 게른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신형 시내버스를 기증했고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생활용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더 러시아에 편입한 동포들을 연방의 시민들은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파괴한 도시를 러시아가 재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편입 지역의 민심도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마리우폴도 연말에 축제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동물원 앞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산타클로스도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인형 같은 선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 귀속되고 난 뒤 모두가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이 남성들을 모두 붙잡아 군대 대포밥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아조프 대대의 악몽도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위 서구가 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죄다 헛구입니다. 키예프 정권은 무너지면 모두들 돈을 들고 튀게 되어 있습니다. 폐허 복구와 재건은 러시아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중립국이었다가 갑자기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핀란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소련과 겨울 전쟁을 치른 나라지만 냉전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러시아와는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중립국인 핀란드를 적대시할 이유도 없었고 전기도 공급해줬습니다. 또 많은 러시아인들이 핀란드를 여행하면서 돈도 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러시아 제재 행렬에 동참하고 나토 가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세히 보면 나치의 유산 때문입니다. 핀란드 공군이 2020년까지 사용한 깃발에는 나치의 스와스티카가 선명합니다. 제2차 대전 중에 핀란드는 나치 독일 편에 서서 스탈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나치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그대로 남았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나치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는데 200개국 가운데 50개국이 반대했습니다. 핀란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치즘은 핀란드의 내면 세계에서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미미합니다. 러시아인 상당수는 핀란드인과 생물학적으로 공통의 DNA를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모스크바라는 지명도 핀란드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반데라 주의자들이나 서구의 반러시아적 인류학자들은 핀란드를 아시아까지 확장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없애자고 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유럽과 북유럽, 러시아에서 혈통을 따지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점도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왕래와 국경의 변화로 피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탈린과 겨울 전쟁을 벌인 칼 구스타프 만네르하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 편에 섰습니다. 사진을 보면 나치의 철십자도 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핀란드 대통령까지 한 만네르하임은 원래 핀란드 사람이 아닙니다. 칼 구스타프는 전형적인 스웨덴 사람 이름입니다. 그의 부인은 아나스타샤 아라포바라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는 러시아화된 스웨덴 사람입니다. 만네르하임은 처음에 핀란드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4개 유럽 언어에 능숙했고 특이하게도 중국어를 아주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네르하임은 스탈린과는 싸웠지만 로마노프 왕조는 충성한 인물입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지금 공산주의가 아닌 러시아와는 결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핀란드인들은 파시스트의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며 유럽의 엘리트에 조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